안녕하세요. 투자 하이패스 진행을 맡은 스마트 PB센터 염정 차장입니다. 오늘은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함께 하는데요.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 양주도 섹터였던 뭐 반도체, 2차 전지는 살짝 좀 쉬어가는 반면에 지금까지 좀 쉬어갔었던 오히려 중대형 섹터, 중형 섹터 중심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최근에는 뭐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뭐 건설기계, 뭐 그런 관련해서 여러 섹터가 좀 시장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수는 당분간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섹터별 순환매를 통해서 오히려 거래 대금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를 사실은 떼어놓고 시장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좀 포트폴리오 내에서 기존 섹터와 그리고 신규 섹터 편입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일단 지난주에 FOMC에서 이제 동결 이후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뭐 매파적인 발언도 뭐 계속 꾸준하게 나왔었고, 이번 주도 결국에는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이제 총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롬 파월 이제 연준의 의장의 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향후에 뭐 7월달 금리 인상 얘기도 서서히 또 다시 한번 또 제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물가는 좀 획기적으로 또 4.0% 이제 그만큼 컨센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는 좀 안정적으로 분위기를 잡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엔화가 또 역사상 또 계속 엔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외환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또 시장이 또 바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좀 관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덩달았던 중국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 물론 연정 차장님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시장을 끌어올렸던 분위기에서 그런 쪽에서 차익 신호이 나오고, 최근에 뭐 시크니컬 관련된 뭐 조선이나 그리고 철강 그리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서서히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은 이런 섹터 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종목들의 발견이거든요. 저는 최근에는 조금 신사업이 추가된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좀 숨겨졌었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하나둘씩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역시나 또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또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실 종목은 되게 버라이어티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 버라이어티한가요? 네. 어떤 종목인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먼저 종목은 일단 제우스라는 일단 종목이고요. 네. 사실 이 회사는 먼저 반도체 쪽으로 먼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로봇, 수소까지 좀 하고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한 4, 5년 전쯤에 우리가 이제 일본이 이제 수출 통제가 이슈가 나왔었고, 실제로 이제 제우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습식 이제 세정 장비 업체인데, 실제로 지금 이게 스시 세정 장비 업체 방식이 싱글 방식이 있고 배치 방식이 있습니다. 싱글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흔히 우리 웨이퍼를 갖다가 턴테이블 방식으로 한 장씩 돌려서 이제 세정하는 방식이 있고, 배치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케미카 수조에 한 20개, 50개로 웨이퍼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정하는 이제 방식이 있는데, 이걸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일본에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한 개 업체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산화에 좀 성공한 이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HBM 이제 관련해서 이제 TSB 이제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클리닝 이제 제조업체라고 이제 제우스가 최근에 좀 급등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이제 실적은 반도체에서 실적이 올라왔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OLED가 아마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에 있는 BOE까지 계속 이제 그 납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올해 좀 분위기가 반도체 OLED 쪽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좀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 두 시장에 대해서 실적은 크게 제가 봤을 때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시장이 뜨겁게 얘기가 나왔던 게 로봇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하는 그중에 협동 로봇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프랜차이즈인 커피의 바나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 아실 텐데 이게 경기도권이나 이제 휴게소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는 이제 로봇이 직접 커피를 이제 타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 집 근처에도 또 하나 있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서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최저임금이 대략 한 9,8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핸드폰 요금을 약정을 하듯이 네. 로봇이 대략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을 하는데 약 한 달간 160만 원 약정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최근에 인건비가 올라감에 인해서 그에 대한 대체제로서 이게 로봇이 아마 이런 피자나 치킨 이런 다양하게 확장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가져온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사실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이 다 갖춰져 있는 회사가 좀 제우스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라이어티한데요. 네. 이 중에서 매출 비중 어떻게 좀 나눠진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반도체가 거의 한 70%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로봇은 이제 개화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커피의 바나다 이 브랜드만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확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덧붙이면 최근에 로봇, 특히나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구독 경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로봇의 확대를 위해서 이런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약정 서비스 같은 부분에서 좀 혜택을 주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기존에 이제 워낙에 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높은데 여기다가 로봇 산업까지 신사업까지 추가되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OLED 그렇죠. 쪽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뭐 제우스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어제 한 10% 넘게 급등했다가 오늘 또 4% 빠졌다가 또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연고점에 계속 이제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섹터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측면이라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가도 되지 않을까. 실제로 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BOE도 이런 OLED 관련된 시장이 좀 커진다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좀 납품하고 있다는 측면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HBM 관련된 시장을 더 넓히려고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 준비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세정을 이제 클리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업체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제우스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우스를 했었고 이제 요즘에 저희 연정차장님께서 종목이 날아다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혹시 소개해줄 종목이 무엇인지? 네. 뭐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좀 갖는 게 이제 개조할 종목 중에서 신사업을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뭐 조인트 벤처식으로 새로운 좀 업력을 좀 넓히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챙겨보고 있는데요. LS입니다. LS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LNF와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전구체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사실 LS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을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력이 되고 있는 자회사가 비상장이긴 한데요. LSMNM인데요. LSMNM은 그 기존의 니코동 재련이라는 회사고요. 우리나라 구리 재련을 1위,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련 쪽에서는 국내 1위 업체고 2차 전지도 결국은 2차 전지 쪽에서 뭐 리사이클링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에서 재련 기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회사 그리고 LSMNM의 또 그의 또 자회사인 토리컴이라는 회사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뭐 기존의 양극재 시장도 좋고 양극재 쪽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은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원재료 수급을 할 수 있는 수급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포스코홀딩스가 주목을 받고 포스코 그룹주가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좋은 밸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원재료 수급이다라는 부분인데요. LS 역시 이번에 LNF와 그 조인트 벤처를 맺을 때 지분 계약을 55대 45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55라는 것은 지분이 이제 훨씬 좀 이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거고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원재료 수급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LS M&M을 통해서 기존의 황산 니켈을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이 전구체 공장 쪽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링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뭐 LNF뿐 아니고 자체적으로 또는 또 다른 또 조인트 벤처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좀 네. 궁금한 게 하나 있기는 네. 한데 사실 LS가 KT 서브마린이랑 이제 네네네. 인수를 이제 시너지를 어떻게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LS는 지주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각이 됐지만 여전히 실적에서는 또 기존 본업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본업 쪽에서는 LS 전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중에서 뭐 LX 일렉트릭 같이 뭐 전선이라든지 해상 케이블 쪽이 될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KT 서브마린을 통해서 해상 케이블 쪽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공조화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KT 서브마린도 인수를 통해서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리고 LS M&M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니코동재련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서 100% 자회사화 시켰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사실 뭐 LS 같은 경우에 인프라면 인프라,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돈이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뭐 해상 케이블에 대한 부분, 대만 해상 케이블에 대한 수주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또 보도가 있고요. 본업에서 워낙에 좀 충실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크게 걱정을 안 해요. 2분기에도 실적은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에 이제는 2차 전지 모멘텀이 좀 붙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목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반도체 섹터, OLED 섹터, 그리고 로봇까지 가능성이 있는 제우스 그리고 제가 LS라는 기업 두 종목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시장이 일단은 지수가 네. 지금 단기적으로 코스피 2600선에서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멈칫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을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이 앞서서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종목별 장세 그리고 그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을 좀 변화시키는 이런 좀 기회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시장은 조금 더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지금 한국과 프랑스 그리고 베트남 정상회담이 좀 남아 있기는 하나 그동안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조금 부담을 이제 줬었던 거고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좀 쉬었죠. 네. 쉬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국도 이제 정시 쪽 휴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이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2분기 실적 맞습니다. 시즌이 좀 다가옴에 따라서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대되는 좀 섹터들이 하나 둘씩 나올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반도체죠. 삼성전자 감산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적자폭이 얼마만큼 축소가 될지 여부가 특히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를 기점으로 통해 가지고 실제로 중국도 리오프닝 통해 가지고 물론 사실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뭐 조금 시끄럽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데이터는 또 잘 나왔어요. 잘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반전이 충분히 중국 쪽 리오프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선주가 영어랑 요 최근에 뜨겁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 3분기쯤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분기 때부터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도 서서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2분기 때 서프라이즈가 1분기에 이어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빠졌을 때 오히려 분할적인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쪽에서 좀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벌써 또 2분기 실적, 그에 따라서 3분기, 하반기 실적에 대한 또 체크를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하진 과장님과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